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물질 대사의 내용 중에 세 번째 시간,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및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움직일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소와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는 입을 통해서 위로 갔다가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상태로는 흡수가 되지 않고 대변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가장 간단한 형태가 돼야지만이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코를 통해서 이 기관, 이건 식도고 이건 기도가 되죠. 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가게 되고, 폐에는 폐포가 있고 폐포가 모세혈관에 쌓여져 있어서 이 산소가 혈관 안으로 흡수가 되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포로 가게 되면 이 양분과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영양분과 산소를 흡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가 돼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오게 되면 여기 안에 주름이 많이 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융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융털 안으로 양분이 흡수가 되려면 아주 작은 형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이 혈관 안으로 흡수가 되면 이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모든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영양소의 소화, 영양소가 어떻게 쪼개져야 하냐면 녹말의 경우에는 포도당,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됐을 때 융털 안으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녹말을 보면 녹말은 영어로 아밀로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레이스가 됩니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녹말은 엿당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다당류이고 이건 이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여러 개, 당이 2개. 이 엿당을 0으로 하게 되면 말토스가 되는데 이 말토스를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은 말테이스가 됩니다. 말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포도당은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이 포도당의 형태가 됐을 때 융털의 모세혈관 안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이 녹말이 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입 안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오게 되고 이 녹말이 엿당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녹말이 다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자, 쉽지 않고 넘길 때는 녹말의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위에서는 이 녹말이나 엿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 내려가게 되면 이 위아래쪽에 노랗게 보이는 장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췌장,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이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다 나오는 매우 중요한 소화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레이스가 다시 한번 분비가 돼서 이 녹말을 분해하게 됩니다. 아밀레이스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이자이지만 이 아밀레이스가 분비가 돼서 녹말을 분해하는 장소는 바로 이 십이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이지장은 소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 녹말이 엿당이 되면 이 엿당이 융털이 있는 소장으로 도착하게 되고 장에서 엿당을 분해할 수 있는 말테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엿당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 단백질 자체는 융털로 흡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몇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사이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인데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있다. 하나의 이렇게 단일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약간 입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폴리펩타이드는 하나의 사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리펩타이드가 더 분해가 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의 이름은 다이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라는 뜻인데 아미노산이 두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이 3개이기 때문에 트라이펩타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태도 융털로 흡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됐을 때 비로소 융털로 흡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은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만들어주는 것을 펩신, 폴리펩타이드를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로 만들어주는 것은 트립신, 다이펩타이드를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펩티데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효소의 글자 수를 보면 2자, 3자, 5자 점점 글자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외울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단백질은 입 안에서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입에서는 분비가 되지 않는 거죠. 기계적으로 잘게 쪼개질 수는 있지만 성질이 변하는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위로 온 다음에 위에서는 펩신이 나와서 이것을 폴리펩타이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는 이 소장 12지장으로 온 다음에 이 이자에서 트립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 트립신은 폴리펩타이드를 다이펩타이드와 트라이펩타이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이펩타이드와 트라이펩타이드가 융털이 있는 소장에 도착하게 되면 여기에서 펩티데이스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 두 가지를 아미노산으로 만들게 되면 이 아미노산이 융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입이나 위에서는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자에서 이 지방을 분해하는 유일한 효소인 라이페이스가 분비가 됩니다. 이 라이페이스가 이 12지장으로 와서 이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럼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의 융털 안으로 흡수가 되게 되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지방산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이 모노글리세리드가 되면 한 줄로 되기 때문에 융털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과정을 볼 때 이 소화계, 소장 안에 이 여기 부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융털이 있죠. 융털 안에 혈관이랑 림프관이 들어있는데 이 안으로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혈관을 따라서 심장으로 가게 되고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 세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과정에는 소화계와 이 혈관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해서 세포까지 갈 수 있겠죠. 순환계가 관여를 해서 세포로 이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가 도착을 하게 되면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양소가 흡수가 될 때는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들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면 수용성 양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칼슘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칼륨 여러 가지 들어갔을 텐데 우리 몸 안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중에는 BC, 비실비실 물에 녹는다. 뭐 이렇게 유치하게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용성 양분은 융털의 모세혈관 안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 경로를 다시 영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융털이 되고 이 수용성 양분은 융털 안으로 들어와서 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혈관 안으로 흡수가 돼서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용성 양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에 들어갑니다. 아데크. 지용성 양분은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가 일어납니다. 영상을 통해 보게 되면 이런 지용성 양분의 경우에는 혈관으로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용성이 통과될 수 있는 이 막을 가지고 있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돼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산소가 어떻게 세포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의 경우에 입을 통해서 이런 기관, 기도라고도 하죠.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로 가게 됩니다. 폐포의 경우에는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혈관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기체인 산소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산소는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오는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은 이 적혈관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을 산소 헤모글로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는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산소가 세포까지 가는 과정에는 호흡기가 관여하게 되고 이 산소는 다시 이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면 모세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와서 순환계를 타고 결국 세포로 가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내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